자, 그럼 봐요. 어떻게 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치유란 단어를 썼잖아요. 그 기적 수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은 병 걸리죠, 우리 병. 여러분이 사랑의 상태에 머물고 있으면 병이 걸릴까요? 안 걸려요. 어휴, 똘똘해. 그거 어떻게 알았어? 책에서 본 적이 어이, 그래. 네 말이 맞지. 정답이야. 이 무슨 뜻이냐면, 병에 관한 근본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죄책감이 있어. 네, 죽음의 거로 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만 있다면, 근데 내가 공부를, 젊은 시절부터 이 공부를 해보니까 몸과 마음에 관한 부분 안에서 사랑의 상태로 가잖아. 이렇게 사랑의 상태로 가 있죠. 그러면 뭐냐면 사랑은 살리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굉장히 따뜻하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그 원활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을 뭐라고 쓰냐면 병에 걸렸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몸이 기능을 다하고 누울 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게 맞는 거야. 그럼 내가 만일 생이 기쁘잖아요. 그러면 뇌에서 바로 기쁨의 호르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몸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해요. 병이라는 것은 슬픔과 죄책감 위에 무엇이겠노? 그냥 한마디. 그거 위에 다른 게 뭐가 있겠노? 여러분, 지금 오늘 제가 두 가지 얘기했죠? 슬픔과 뭐라고요? 죄책감 위에는 무엇이겠노? 이게 죄책감은 위장된 분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슬픔과 분노 이 두 가지를 겪지 않고 과거를 놔버리거나 상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러면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뭐를 겪어야 된다고요? 이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겪어서 과거에 관한 모든 것들을 놔버리는 상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를 어떻게 놔요?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과거를 어떻게 바꿔 일어난 건데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은 일어난 것에 관한 것이 진실인가? 아니면 여러분의 의식에서 받아들인 인식에 관한 받아들인 그 의식에서 그것들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치심에 관한 의식에서 그때 일어난 일들을 본다면 당연히 수치심의 눈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학교 가면 운동장이 컸어요? 작았어요? 컸죠? 지금 가면? 그러면 우리가 말대로 면적은 동일하잖아. 근데 왜 그렇게 달라졌냐면 그것을 인지하는, 인식하는 것에 대한 관점이 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장은 뭐라 그랬어요? 관점이 변하는 거다. 네. 자, 과거를 재료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과거를, 그전에 과거만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지금 과거를 생각하면 아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다가 나중에는 과거가 뭔지도 몰라. 과거에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이렇게 막 들어가잖아.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나? 와,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과거만 생각하면 아, 그 새끼 막 이렇게 들어가잖아. 지금 나중에 들어가면 그런가 보다 하시잖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낳아준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들어가죠. 나중에 이름도 기억 못해. 왜? 그냥 완결됐구나. 생에서 모든 것들이 끝났구나. 들어가서 그냥 사랑과 그걸로서만 그냥 바라보는 그 마음만 남아있지. 그 뒤에 겉에 그 안에 쓰면서 분노가 있고 뭐가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제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냥 맑은 하늘처럼만 남아있어. 그냥 사랑 그 자체로만 그냥 떠오르지. 그 엄마가 뭐 고생하고 뭐 있고 이런 것들 자체가 이미 다 사라져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럼 과거가 그렇게 사라지면 과거는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미래로 간다 그랬죠? 미래로 가잖아요. 그 뭐냐면 두려움 자체 사라졌어요. 과거의 죄책감이 다 사라지면 미래의 두려움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항상 뭘로만 남아있냐면 내가 사랑이라는 것에 관한 걸로 남아있으면 여러분은 이 순간 매 순간 뭘로서 삶을 선택하냐면 사랑으로서 그냥 선택하고 창조되도록 놔둔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통제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일어날 건 일어나는 거고 갈 건 가는 거고. 그럼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사랑을 표현하는 것밖에는 더 있겠냐고. 삶에서 나한테 축복이 오면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내가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고 그렇게 사는 거지. 그게 삶의 전부 아니에요? 어이구 똘똘해. 부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아세요? 부처님 제자가 안 한다라고 있어요. 안 한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과 같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시간들이
그게 생의 전부가 아닙니까? 이렇게 생의 절반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부처님 뭐라 그래요? 그게 전부라네. 안 한다요. 이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가는 가족들, 여러분 가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살아가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삶의 전부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마요. 제가 푸른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적 있어요. 당신과 나는 사랑하기도 바쁜데 내가 당신한테 미워할 시간이 어딨냐고. 그렇죠. 그렇다고 안 미워하겠냐? 왜 안 하겠냐? 근데 이제 그게 0.1초도 안 가서 그렇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요새 제가 우리 아들 와서 별로 우리 걱정을 안 해. 왜냐면 부모 걱정을 안 해도 되거든. 하다가 또 그래. 좋아, 진짜 좋아.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여러분 봐요. 이제 상처받은 내면을 어떻게 취했는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 두 가지에 관한 것들을 겪고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상처받은 내면에게 뭔지도 몰랐어요. 이제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좀 얘기해줘요. 뭘 발견하기 시작하냐면, 이 부부가요, 참 상처받은 내면, 이전에는 결혼해서 잘 살았습니다. 둘이서. 푸르미 키울 때 10년 동안 단 한 번의 싸움도 한 적이 없어. 지금 생각하니까 완벽한 의존이야. 독립이 안 된 상태에서 둘 다가 눈치가 빠르니까 푸르미 엄마가 뭐라고 하면 내가 또 눈치 빠르잖아. 둘이서 서로 이게. 근데 시간 지나면서 자꾸만 부딪히는 게 있어. 아주 작은 거 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뭘 가지고 부딪히냐면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딪히는데 저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제 저한테 뭘 이렇게 하냐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잘못했다 그래봐. 이래. 그 기분 좋을 때만. 아니 둘이서 사는데 가끔 가다 잘못했다 그래봐. 이렇게 푸르미가 기분 안 좋을 땐 그 말을 안 해. 근데 내가 기분 좋아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잘못했다 그 말을 해보라는 거야. 그럼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하려니까 하는 거지. 잘못했네. 잘못했구나.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이씨. 또 잘못해. 이게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야. 잘못했다. 난 이거 몰랐어요. 왜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가지고 부딪히는지 아세요? 명절만 되면 부딪혀. 명절만 되면 푸른 엄마 고구마 줄거리를 볶아. 이거 제가 고구마 줄거리도 많이 울었어요. 고구마 줄거리 볶으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나도 머리 툭 한마디가 나와. 그 고구마 줄거리 그거 하는 거 힘든 거다. 힘든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아니?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내가 했는지도 몰라. 그 푸른 엄마 얼굴 확 변해 있어. 또 저 소리 한다 이런 소리겠지. 근데 내가 왜 그런지를 고구마 줄거리 저는 어릴 때 너무너무 가난해서요. 정말 제 얼굴에 그렇게 가난은 잘 안 보이죠 지금은. 보이나? 보여요? 안 보여요? 정말 부모가 3일을 굶긴다 그랬어요. 3일을. 자식을 3일을 굶겼다 그러면 정말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고구마 줄기를 따다 시장에 팔아서 그걸 가지고 끼니를 때워야 되는 거야. 온 가족이. 그래서 난 아주 어릴 때서부터 소년 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잘하냐면 물고기 잡아다 팔고 뱀 잡아다 팔고 신문팔이 하고 뭐 아주 어릴 때서부터 생활력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선한 사람인데 고구마 줄기를 시장에 가다가 팔라고 가다가 넘어져서 그게 제 상품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가족이 굶었던 난 그 상처인지도 몰랐어. 그냥 굉장히 오싹하고 차가웠던 시간이 있어. 마음이 차가워졌던 시간이 있는데 나 그걸 잊어먹었잖아요. 나중에 내가 깨달으니까 잘못했다. 이게 고구마 줄거리 딱 들을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떠오른 거야. 이게 여름에 있잖아. 그 떼약볕에서 고구마 갖다 팔고 그러는데 그 마음속에 부모 엄마는 그 고구마 줄거리를 딱 할 때 사업 망해서 힘든데 그 말 그냥 어떻게든 고구마 줄거리도 볶아서 애들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부잣집 딸이 얼마나 그 말하면 얼마나 그럼 저한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서 한마디 툭 던져요. 몇 번이나 했다 그래? 몇 번이나 했다 그래?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아시죠? 몇 번이나 했다 그래? 와, 이 살인의 분노가 난 그렇게 내가 살인의 분노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든 저거 죽여야 된다. 그때 막 눈이 돌아버리는 이게 있는 거야.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배운 사람이잖아. 어떻든 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떻든 간에 이게 내면에 가면이 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찌질했던 게 있어요.
알아내, 찌질한 거 알아놔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래요. 너 소크라테스가 그 부인을 왜 악처라고 불리는지 알아? 너 같은 여자라 그래. 이렇게. 이건 있잖아. 욕하는 것보다 더 이게 아주 경멸. 무슨 아시죠? 아주 그냥 지적인 부분을 가장해서. 너 톨스토이가 왜 나가서 굶어 죽었는지 알아? 푸른 면마가 무슨 톨스토이가 굶어 죽었는지 알게 뭐야. 내가 혼자 떠드는 거야. 어떻게든 이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자, 여러분. 근데 어느 날 푸른 면마가 저보다 먼저 성장했다라는 게 전 푸른 면마 참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푸른 면마가 저한테 이렇게 탁 말을 던지는 거야. 당신 어린 시절에 그 험난한 세상을 엄마하고 헤쳐나오느라고 고생 많이 했지. 힘들었지. 그 힘든 거 알아달라고 한 말 아니야? 이런 별거 아니죠? 별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난 원래 누구 앞에서 우는 사람이 아니야. 이야, 근데 그 말 듣는데 정말 짐승처럼 통곡하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부터 울음이 시작해요. 짐승처럼. 어릴 때 그 가난의 모든 것이 지금 고구마줄 거려서 상징화됐는데 단 한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말에 공감해주고 그 말을 해줬던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있겠는데 그냥 짐승처럼 울어야 됐던 그 시간. 그리고 난 다음에 고구마 줄거리 가지고 지금까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치유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이 어릴 때 채우지 못했던 욕구, 듣지 못했던 말 있잖아요. 정말 공감받았던 그 마음 있잖아요. 알아줬으면 좋겠던 마음 있고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있지 않냐고요. 단 한 사람만이라도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에 공감해주고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도록 해줄 수만 있다면 거기서부터 관점이 바뀌고 치유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품미 엄마하고 저하고의 싸움이 하나 있었죠. 뭐가 싸운다 그랬습니까? 기분만 좋으면 서로 잘못했다.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잘못했던 말 한 적 없는데 품미 엄마 나보고 꼭 잘못했다고 얘기해보려는 거예요. 나는 잘못했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딱 해석했냐면 내 무릎을 꿇리란 말이야. 내가 해석이 잘못했단 말 해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항상 듣는 게, 저 사람 날 이기려고 그래? 저 사람 왜 나한테 뭐라고? 남편 무릎 꿇여서 뭘 좋아? 내가 사업을 망했어, 저러나? 내 이야기를 쓰잖아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계속 쓰잖아요. 그게 서로가 명확하게 모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딱 제가 책을 딱 읽다가 딱 잘못했던 말을 딱 들은 그 말에 관한 의미를 딱 이해했습니다. 뭐냐면, 푸른 엄마가요, 일남 4녀 중에 셋째입니다. 네가 아들이었으면 자식을 낳지 않았을 텐데 네가 아들이었으면 존재에 대한 부정이 있었잖아요. 이거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여러분. 환영했느냐? 환영받았느냐?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 아들인데 딸인데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기쁜 곳 안에 굉장히 큰 슬픔과 분노를 지고 있단 말이죠. 두 번째, 푸른 엄마가 5살 때 남동생이 죽었습니다. 남동생이 5살 때 왕이 되는 시기잖아요. 막 떠들 때 그때 그 시기에 5살 때 남동생이 죽었는데 혹시 내가 죽인 것이 아닐까 의심할 시기가 그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이건 저거 해서 무슨 뜻이냐면 물어봤는데 어머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막 떠들고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 동생이 태어났는데 그때 왜 동생이 죽었어라고 말을 했을 때 기억도 못 하시지만 딱 한마디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소리 질러 경기에서 죽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푸른 엄마는 살인자가 된 겁니다. 저하고 결혼한 이후 딱 맞죠? 저는 13개월 때 우리 아버지가 외도를 하셔가지고 외도하신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벌을 꽂힌다고 엄마가 젖을 먹던 저를 놔두고 친정집에 6개월을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13개월로 딱 내려갔더니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엄마 젖을 먹던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무릎으로 그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그냥 뱅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강연하다가 그 내려가서 그 아이 감정에 만나서 그냥 거기 짐승처럼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인생에 관한 하나의 뭐가 딱 그냥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왜 당뇨병에 걸렸을까? 50살에.
엄마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엄마가 없는 상태에서 항상 엄마가 그리우면 뭘 먹겠어요?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구나. 저 이빨이 지금 다 나가 있습니다. 왜 다 나갔습니까? 그리고 이를 악물고 살았구나. 다 나갔구나. 내 생에 그때 그거 하나의 그 버림받음에 관한 그것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그냥 한 번에, 누가 얘기해도 한 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있다가 푸른 엄마가 계속 잘못했다 할 때 나를 무릎 꿇린다는 관점에서 갑자기 딱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혹시 나한테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혹시 자기 엄마한테 듣고 싶었던 말을 나를 엄마로 투사해서 해라고 했던 거 아니었겠는가? 난 깨달음. 여러분, 내 관점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책 들고 가서 물어봤습니다. 그래, 무슨 말을 듣고 싶어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잘못했다 그래 보라는 거야. 그래? 그 잘못했어. 나 잘못했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대. 안 들린대.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좀 해봐. 내가 해줄 테니까 이제 그랬더니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했다 이렇게 해서 끝을 올리지 않으면 자기한테 귀가 안 들린대. 잘못했다 이렇게 내리지 말래. 잘못했다 이러래.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 막 잘못했다. 그래 막 울기 시작합니다. 오 여보, 이제 당신의 말이 들려. 당신이 그렇게 잘못했단 말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당신 말이 내한테 들려. 잘못했다. 이렇게 그럼 막 울지도 못했던 사람 눈물을 툭툭툭 흘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따가 옆에서 근데 무슨 말을 더 듣고 싶니?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어? 그랬더니 이 말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이 세상에 잘 왔다. 네 잘못이 아니야.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세상에 참 환영한다. 네가 내 자식으로 태어났어. 엄마가 얼마나 행복하고 엄마가 얼마나 기뻤는지. 네가 남자든 여자든 그건 아무런 상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어머님을 모시고 올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어머님은 옛날의 어머님은 아닙니다. 그런 어머님 우리 엄마 오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 엄마 올 사람도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엄마 말고 여러분을 그걸 알아서 여러분을 그냥 배롭게 사랑해 주는 엄마,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엄마를 모시고 오자 이거죠. 여러분 그런 엄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엄마 없으면 여러분이라도 여러분의 내면 아이한테 그런 어머님이 되어주시면 되잖아요. 내가 나의 아이한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어머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 가까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눈빛을 보면 그 눈빛이 따스함이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다. 숨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 와 계신 어머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자신의 욕구가 뭔지, 자신의 감정이 뭔지를 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었으면 그렇게 좋을지, 자, 여러분 어머님 그 말을 해주실 거고 여러분의 감정을 그대로 공감해 주실 그런 어머니입니다.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무너무 잘 왔다. 널 환영.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그렇게 아팠을 줄, 네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엄마가 몰랐다. 미안하다.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엄마가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시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엄마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너는 엄마 품 안에서 평온해도 괜찮아. 사랑하는 예쁜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애썼다. 혼자서 세상을 가척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나.
잘했다. 장하다. 내 자식이 너무 장하다. 여러분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한테 채워지지 않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옆에 계신 이제 오늘 같이 했던 분한테 요청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요청이라는 단어는 믿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믿겠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부모조차도 못 믿었지만 요청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고 우리는 하나이며 함께라는 것에 대한 그 말을 나는 듣고 싶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청했는데 안 들어줘도 괜찮습니다. 안 들어줘도 괜찮지만 요청 한번 해보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내가 나를 믿고 내가 이제 상처를 놔버리고 치유하면서 나 자신이 되겠다는 선택입니다. 엄청난 용기를 필요로 해요. 그러나 이것이 곧 치유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